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어제 단오절이었습니다. 단오는 우리 민족의 전통 명절이죠. 그래서 이 단오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단오절이면 남자들이 씨름하고 여자들이 그네 뛰는 그 풍속이 있었죠. 자, 그런데 그네는 왜 여자만 뛸까? 남자는 안 뛰고, 처음엔 남자들도 뛰었습니다. 그런데 후에 그 여자들만 그네 뛰는 이런 관습으로 이제 자리매김되어 왔습니다. 그럼 왜 남자들이 그네 안 뛰고 여자만 그네 뛸까? 거기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단오절은 뭐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세 개 나라에서 그 전통 명절로 다 있었습니다. 먼저 그 중국 그 단오절을 살펴봅시다. 중국 단오절 그 유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그 설득력 있는 것은 전국시대 그 초나라의 구런이란 충신이 있었는데 간신배들 모략에 의해서 그 사지에 몰리게 되니까 그 명라강이란 그 강에 이제 투신해서 이제 자결합니다. 거기서 이제 유래됐다는 설이 지금까지 가장 강력합니다.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단오절이면 그 용선 경주라는 게 있습니다. 그 용이 모양으로 이제 그 강에서 이렇게 그 경기를 하는 거죠. 용선 경기. 자, 그 이 뜻은 뭐냐면 그 구른의 그 시체를 찾는 그런 이제 뜻이 있고, 그 다음에 그 시체를 물고기들이 이제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럽니다. 자, 중국에서 이렇게 그 지금도 그 단오 명절을 국가 이제 그 휴식일로 정했죠. 자, 그렇게 하고, 그다음 일본에도 이제 단오절이라는 게 있는데 단고노 세꾸라고 이런 이름으로 이제 단오절을 셉니다. 자, 그 전통시대의 그 일본의 단오절은 아이들이 명절이었습니다. 아이인데 남자의 여자이고 남자 아이 명절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집에다가 이제 갑옷이나 투구나 뭐 이런 이런 모양을 이제 집에다 장식합니다. 이 남자들이 이제 커서 뭐 이렇게 건장한 사나이로 성장하고 이제 큰일 해라 뭐 그런 뜻이겠죠. 그리고 고이노볼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. 고이라는 거는 그 잉어를 일본말로 고이라고 그러는데 고이 노볼이라는 게 올라간다는 뜻이죠. 자, 이건 뭐냐면 그 잉어가 용문으로 올라간다, 용리문으로 올라간다 그런 이제 뜻인데 한국에서는 이 잉어를 뭐라고 해석했던가 하면 그 남자 아이 장래 뭐 건강과 뭐 출세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이건 설득력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 잉어라는 것은 그 중국에서도 그 잉어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 잉어는 그 풍요 다산을 상징한다. 그 알을 많이 낳고 그 생산량이 굉장히 높죠. 그래서 전통사회에서 그 다사다복 그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문화에서 이제 잉어 숭배가 생겨난 것입니다. 자, 그건 그렇고 일본에도 이제 그 창포와 쑥을 그 처마에 이제 그 달아매는 그 관습이 있습니다. 자, 우리 민족도 그러죠. 그럼 이 쑥을 이 처마에 달아매는 그 뜻은 뭐냐? 그 악귀를 막는다는, 악귀가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. 자, 그런 풍습입니다. 자, 한국의 그 단오 명절 유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그 눈에 띄는 것은 뭐 강릉 단오제, 뭐 유네스코에 등록되고 있는데 전주 단오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단오제가 많습니다. 자, 그 가운데에서도 저는 그 무엇을 가장 중시하냐면 이 단오절이라는 것은 그 농경사회에서 5월 초에 그러니까 음력이죠. 음력을 5월 초에 파종한 다음에 잠깐 그 농한기가 있습니다. 그 사이에 올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. 이 단오절이라는 게. 자, 그래서 그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로서 남자들은 이렇게 씨름하죠. 씨름대회를 열고. 자, 이 남자들이 씨름대회라는 건 뭐냐? 무슨 뜻이냐면 남자의 이
힘은 농경사회에서 가장 그 숭배의 대상이죠. 자, 그래서 이게 그 힘을 겨루는 그런, 이 남자라고 원래 남자가 이게 밭의 힘이잖아요. 밭에서 힘쓴다. 그래서 남자네. 자, 그래서 그 과거의 전통사회에서 뭐 이 씨름대에서 우승한 그 남자는 뭐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와 뭐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뭐 이런 그 전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그네뛰기와 그 이제 널뛰기를 하는데, 자, 그 먼저 창포물에다 이제 목욕하고 전신 목욕하고 혹은 그 머리도 감고 이래가지고 이제 널뛰기나 그네뛰기를 하는데, 그 목욕하거나 이제 머리 감는 이 의식은 뭘 설명하냐면 그 몸을 정화하는, 깨끗하게 하는. 왜 몸을 깨끗하게 하느냐? 이제 남자 신과 만나기 위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. 정화 의식 해야 되는 거죠. 자, 이 널뛰기와 그네뛰기 그 두 가지 공통점은 뭐예요? 높이 올라가는 거죠. 여자들은 높이 날아 올라가는 거죠. 자, 왜 높이 날아 올라가냐? 그 뜻은 뭐냐? 자, 이 그 한국의 이 그네뛰는 사진들 제가 다 뒤져봤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. 뭐가 부족하냐? 박물이 없어요. 여기 박물이. 원래 이렇게 박물이 있어. 이 그네뛰는 처녀가 원래 박물 차야 되거든. 근데 한국의 모든 이 그네뛰는 사진 보니까 박물이 없어. 그래서 할 수 없어 중국의 그 소수민족 대회 그 사진을 가져왔는데 좀 유감스럽긴 하지만 이 여자들이 조선족 여자들 한복 안 입어서 유감스럽긴 하지만 중국의 그네뛰는 조선족들이 그네뛰는 사진을 뒤져보니까 찾아보니까 이 박물이 있어요. 이게 박물입니다. 그래서 이 그네뛰기의 등수를 어떻게 가리냐? 이 박물을 차는 개수에 따라서 등수를 가리는 거죠. 근데 한국에는 이게 없어. 이 박물이 없어.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끈을 맸어. 이 끈은 뭐 그 높이를 재인 거겠죠. 그래서 거기서 무슨 뭐 등수를 가리겠죠. 근데 이거는 이 그네뛰기는 박물이 없으면 이 그네뛰기 아무 의미 없습니다. 왜 그러냐? 왜 박물이 여기다 설치해놓고 여자들 박물을 사냐? 그것은 뭐냐면 이 젊은 여성들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는 목적은 양신하는 게 남자신이죠. 그 양신과 교감하기 위해서예요. 왜 교감하냐? 그 여자들이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서 양신과 교감함으로 하여 음양이 결합돼서 비가 내린다는 거죠. 그럼 박물 찬다는 거는 뭐냐? 지상에다 내가 양신과 교감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. 알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박물 차기 하는데 이 한국에는 이 보니까 박물이 없어. 그럼 이 그네뛰기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. 그 이 민속학자들이 왜 이런 걸 뭐 제대로 지도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고, 이 중국에는 아직도 이 그 소수민족 대회나 뭐 연변에서 그 운동대 보면 여자들이 그네뛰기 때문에 박물차기 다 있습니다. 이것이 전통이에요. 이게 제 전통이에요. 한국 이게 전통이 아닙니다. 이거 전통이. 그네뛰기 이게 아무 의미 없어요. 자,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뭐 한국 사람들 저한테 불만이 있는데 뭐 사실은 사실이고, 자, 그러면 여기서 약간 더 추적에 들어가면 그 제 말에 설득이 있는지 없는지, 자, 들어보세요. 조선시대까지 기우제라는 게 있었습니다. 기우제. 가물면 이제 그 뭐 전국적으로 동무원에서 이제 기우제를 지내는데, 그때 조정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전국의 그 여자 무당들을 불러옵니다. 처녀 무당들을. 젊은 여자들이 이제 그 무당들을 불러오죠. 그러니까 한 300~400명 모입니다. 그러면 이 300~400명이 되는 그 처녀 무당들이 그 야외에서 뭐 이렇게 야외에서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가장 그 햇빛이 강한 그때 이제 여자들이 그 치마를 입고 나가는데 속옷 안 입습니다. 속옷을. 치마만 두르고 나가는 거예요. 그리고 춤을 이제 광춤 춥니다. 그 무슨 뜻이냐? 속옷 안 입고 춤을 이제 광춤을 하여 음기가 발산하는 거죠. 그 음기가 하늘의 양신과 결합해서 음양이 결합되면 이제 비가 내린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 그네뛰기 높이 올라가고 그다음 박물 차는 제에게 설득이 있는 거죠. 자, 실제로 또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기우제를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지냈는데, 중국의 그 소수민족, 그러니까 운남 그쪽의 소수민족 맞죠? 어떤 소수민족들은 기우제를 어떻게 지내냐면
그 처녀애들이 씨름시킵니다. 그럼 처녀애들이 한참 음기가 왕성한 처녀애들이 그 씨름 통해서 음기가 발산돼 나오는 거죠. 그 음기가 양신과 교감해서 비를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. 그게 기우제의 하나의 행사입니다. 그래서 그 우리 민족이 단오제 때 그 근해는 여자들이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서 양신과 그 교감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그 농경사회에서는 파종한다 비가 안 오면 큰일 나죠. 흉년이 들죠. 자, 그래서 이런 또 그 비를 비는 일환으로 널뛰기와 그네뛰기 이런 행사가 있었다. 자,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그 명절이나 이런 행사 때문에 음식이 빠지지 않죠. 자, 우리 민족은 그 단오절날에 수리취떡이라고 이렇게 그 수레바퀴 모양으로 된 이런 떡을 먹습니다. 자, 일본 사람들은 가시와 모찌라고 이 일본의 그 떡인데 그 일본말로 떡을 모찌라고 그래요. 이거 가시와 모찌라고 그러는데 일본에서 이런 음식 먹고 중국에서는 중주를 먹지요. 중주. 이게 중국의 중주인데 제가 어제 그 일본의 지인한테 전화해 물어봤어요. 일본에 중주가 있느냐니까 뭔 소리냐고 중주가 많다는 거예요. 중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중주 파는 거예요. 그 제가 또 물었어요. 그럼 일본에 이 수리취떡 파는 거 있냐? 그러니까 그건 못 봤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뜻이냐? 중국의 한족들은 어디를 가든 자기네 음식에 대한 이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. 여기 한국에서도 이 중국 사람들 밀집되는 지역에 이 중주 다 팔죠. 근데 우리 민족은 그 한류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음식 문화에서는 저는 이 중국의 한족에 따라서는 멀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단오 명절을 돌아보면서 과거 전통사회에 우리 민족들이 왜 그 여성들이 근위됐고 또 왜 여성만 근위됐느냐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한국 정치는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. 그러니까 퇴행하고 있다, 퇴보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. 자,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